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경환입니다. 천안함의 진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안함 프로펠러 손상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방송에서 프로펠러 얘기 잠깐 하긴 했습니다. 네. 천안함이 좌초다라는 증거로서 프로펠러 얘기를 했는데 프로펠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그동안에. 네. 그래서 왜 프로펠러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지 그 이유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펠러 손상이 거의 90% 이상이 좌초를 했을 때의 프로펠러가 손상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프로펠러는 선체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선체 제일 후미에 있고 제일 아래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선박은 운항을 하게 되면 앞쪽이 조금 들리게 됩니다. 네. 그건 이제 트림이라 그래가지고 선수 앞쪽이 앞쪽보다는 뒤쪽이 조금 더 물속에 들어가야 추진력이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파도를 앞에서 맞게 되면 조파 저항이라 그래서 파도에 의한 저항으로 배가 앞쪽이 조금 들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속도가 더 높을수록 앞쪽이 들리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군함인 경우는 이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 배 아래쪽 기선, 선저 기선보다도 프로펠러가 더 밑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선박 전체로 봤을 때 프로펠러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설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저 지반을 닿게 된다면 제일 먼저 닿을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 프로펠러가 해저에 닿게 되면 쭉 진행하던 선체가 점점 속도가 떨어지면서 주저앉게 되는 좌초를 하게 되는데 이 프로펠러가 손상된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어떠한 해저 지반에 좌초를 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좌초된 상태에서 어떻게 프로펠러를 사용했는지까지 고스란히 알 수가 있고 또 프로펠러에 나타난 이 데미지, 손상들을 보면 해저 지반에 어떠한 접촉이 있었는지 등등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프로펠러 손상은 고스란히 어떤 천안함 사고 원인, 즉 좌초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미로 두었습니다. 네, 그 프로펠러가 그런 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네요. 그 대표님이 지난 칼럼에서 보면 천안함 프로펠러에 나타나 있는 손상의 형태가 세계 조선공학 및 해난 사고 역사의 길이길이 기록으로 남을 만큼 다양하며 구체적이고 복합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특히 이제 프로펠러 사고는 얼마든지 선박이 좌초하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하와이 앞에서 미국 순양함이 산호초, 네. 산호초 지대에 좌초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포트 로얄함이라고 해서 포트 로얄함이 좌초를 했을 때에 거기는 암초지대예요. 네. 산호초. 그래서 그때도 걸려서 배가 진 못하는데 그걸 무리하게 프로펠러를 또 사용합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프로펠러가 깨져버려요. 돌멩이에 부딪혀서. 네. 그리고 휘어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손상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데 천안함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손상은 선박에 좌초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지만 왜 세계 해난사에 유례 없는 기록으로 남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것을 분석한 우리 군의 사고 원인에 대한 군의 주장이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충남대학교 노인식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한 논리를 또 제공을 했는데 관성에 의해서 휘어졌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프로펠러가 관성에 의해서 휘어졌다. 좌초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여러 번 이제 말이 바뀌는데요. 제일 처음 제가 천안함에 조사를 하러 2010년 4월 30일 날 평택에 가서 배를 처음 봤을 때 왜 프로펠러가 이렇게 손상을 입었는가라고 선체 검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당시에 미국 팀과 영국 팀이 함께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배가 반파되어서 바닷속으로 빠지면서 프로펠러가 해저 지반에 닿아서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닿아서 휘어졌으면 왜 날개 5개가 다 오그라들었나 그랬더니 이게 프로펠러가 돌았기 때문에 5개 다 휘어졌다는 겁니다. 반파돼서 예. 좌초되는 동안에도 계속 돌고 있었다. 프로펠러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배가 반파되면 그 순간 엔진이 정지하고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면 돌아갈 리가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했더니 anyway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거짓말이라고 금방 드러나죠. 네. 왜냐하면 TOD 영상상에 보면 천안함은 프로펠러가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거꾸로 곤두박질 칩니다. 네. 왜냐하면 배가 반파되고 난 다음에 함수와 함미가 분리가 되면 네. 함수 쪽은 위가 무거워요. 네. 포탑이 있죠. 예. 포가 있고 그다음에 이 거주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함교 있는 그런 거주구. 분리가 되고 난 이후에
선박은 한 덩어리로 있을 때는 오뚜기처럼 이렇게 무게 중심을 잡고 있지만 반토막이 났을 때는 각자 따로 무게 중심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면 함수 쪽은 무게 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요. 이게 함수가 옆으로 바로 들어 눕는 메커니즘이고요. 네. 한미는 어떻게 변하냐면 앞쪽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엔진 때문에. 엔진이. 배가 절단되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한미의 앞부분에 엔진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곤두박질 친다고요. 네. 그 TOD 영상을 보면 처음에는 한미가 이렇게 있다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맨 꼬리가 결국은 반듯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프로펠러가 하늘을 쳐다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그게 땅에 이 해저 집안에 닿아서 손상을 입을 리도 없거니와 돌아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건 다 거짓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말도 안 된다는 거를 국방부 스스로 알기 때문에 금방 그거를 번복을 합니다. 번복을 하는데 어떻게 번복을 하냐면 프로펠러가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거대한 폭발력으로 중단되는 바람에 돌아가던 프로펠러가 정지하는 바람에 네. 관성에 의해서 휘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여름날 선풍기 돌리다가 갑자기 전원을 뽑으면 와장창 부서진다? 말이 안 되네. 그게 말이 안 되네. 네. 첫째는 그 당시에 속도가 이 프로펠러라는 게 무슨 뭐 비행기 날개 돌아가듯이 빨리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눈에 보일 정도인데다가 속도가 기껏 6 내지 6.5 나트? 네, 저속으로 또 운행하고. 그 다음에 또 뭐 9노트로 상승했다 하더라도 속도를 높였다 하더라도 9노트, 10노트 정도 되어봐야 RPM이 서서히 또 눈에 보일 정도란 말이에요. 네. 그것이 갑자기 정지했다고 해서 돌아가는 쪽으로 휘어져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프로펠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샤프트 축에서부터 프로펠러 날개까지 이어지는 기계적인 메커니즘 있잖아요. 네. 기계적인 연결 부위가 부서지면 부서지고 샤프트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프로펠러 날개가 관성으로 휘어질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논란에 휩싸였는데 그 당시에 노인식 교수가 그거를 논문으로까지 발표를 해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휘어지더라. 그런데 이때 이제 지금 YTN에 해직되었다가 복귀한 노종면 앵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이제 해직되었을 당시인데 그때 이제 그 방송사들의 그 언론 노조에서 이거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그걸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 3사 이제 그 검증단이 그 논문을 검토해 봤더니 아니 프로펠러가 관성에 의해서 휘어졌다고 하더라도 설사 네. 맞다 하더라도 돌아가는 방향으로 휘어져야지 돌아가는 방향의 반대로 휘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네. 그러고 자세히 보니 그렇더란 말이죠. 프로펠러는 항상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 프로펠러는 왼쪽으로 돌아요. 네. 그죠? 군함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전진 후진일 때는 각도를 바꿔서 전후진을 결정하지 돌아가는 방향은 항상 같은데 오른쪽으로 돌던 게 멈췄으면 이쪽으로 휘어야지 왜 안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휘느냐. 그게 문제가 되니 그때서야 그렇다면은 이거는 미스테리다라고 또 한 발 빼요. 그럼 첫 번째 주장했던 해저 집안에 그것도 아닌 걸로 결론이 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관성에 의해서 휘어진 것도 아닌 것으로 결론 나니 세 번째 또 하나의 논리를 만듭니다. 그건 뭐냐면 축에 강한 힘이 전달되는 바람에 프로펠러 날개가 이렇게 또 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관성이에요. 네. 돌아가던 회전 관성이 아니라 이 축에 의한 축의 힘에 의해서 우리 딱 그분도 이래요. 손바닥에 이렇게 확 찌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게 기계적으로 연결되고 이 프로펠러 날개와 샤프트가 연결되는 곳에 이 연결 부위에 핀이든 뭐든 이 부분이 박살났으면 박살났지. 그쵸. 맞다더라도. 네. 이것이 돌아가는 게 밀려가지고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더 말이 안 되는 건 뺀질뺀질한 따개비가 이 관성에 의해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관성이라면 더 붙어 있어야지. 그것이 관성에 떨어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아무튼 이 방법으로 프로펠러의 손상 여부를 거짓 논리로 계속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을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국방부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했기 때문에 이 프로펠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나중에 우리가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아마 이거는 우리 조선학계의 전 세계의 조선계의 아주 웃음거리로 영원히 기록될 그런 사례가 될 겁니다. 아니 프로펠러가 상식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튼튼한 매우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 것 같은데 그게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휘어진다는 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프로펠러의 재질은 주물이거든요. 주물 네. 청동인데 네. 그것이 굉장히 이제 튼튼하죠.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조선소에서 근무를 할 때 배를 한 열 몇 척을 신조선을 할 때 감독을 했습니다만 프로펠러 제작 단계에서부터 주물 만들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카팅해가지고 잘라서 전부 다 다듬을 때까지 전 과정을 저는 다 감독을 해봤는데 굉장히 튼튼한 물체예요. 그게 금방 이렇게 휘어지고 이럴 정도로 그렇진 않고 다만 이게 회전하면서 땅을 해저 지반을 판다든지 이러한 손상에 의해서 손상이 발생하고 특히 천안함 같은 경우에 이 날개 블레이드 끝을 보면요. 천안함을 평택에 가서 보신 분들은 그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텐데 날개 끝을 보면은 찢어지고 갈라지고 우그러지는 이런 부분들 손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해저를 팔 때 프로펠러가 해저를 팔 때 이 해저 지반 속에는 돌멩이도 있고 자갈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부딪히면서 찌그러지거나 끝이 깨지거나 오그라듭니다. 그 손상이 날개 끝단부 손상. 날개 끝단부 손상은 정말 이거는 뭐라고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오죽하면 러시아 조사단이 한국에 와서 천안함을 조사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날개 끝단부 손상을 봤을 때 그거는 천안함이 사고 나기 전에 해저 지반을 닿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이 반파되기 전에 해저와 닿았다, 즉 좌초했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고 보도가 됐죠. 그런 부분들이 이 프로펠러 손상에 대한 명확한 그런 과학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천안함의 진실 네 번째 프로펠러 손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